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총 5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2가지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을 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업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 근무하는 근무지에 가서 어떻게 그 직업인들 근무하는지를 보기도 해요. 우리 복지관도 거기 프로그램에 속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우리 복지관에 와서 사회복지사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직접 보고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배워가기도 하면서 사회복지가 하는 일을 좀 실제적으로 배워가기도 해요. 많은 학생들이 TV를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배우는데요. 거기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 손잡아드리기, 장애인 휠체어 밀어드리기 이런 이미지로 사회복지사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자원봉사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업 체험을 오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전문직인지,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는지를 배워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배워가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사회복지사 직업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학교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죠. 음악 동아리, 운동 동아리, 독서 동아리 등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봉사 동아리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 자원봉사 동아리에 좀 활동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때보다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 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로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오면 제가 어떤 것을 좀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오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제가 아무리 그 학생이 열정 있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와도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와서 굉장히 짧고 책임감 없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개인적으로 오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던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단순 반복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오면 그 동아리를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그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인 청소년 자원봉사자보다 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많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오는 청소년 자원봉사보다 더 믿고 자원봉사 활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 가정을 돕는다거나 장애인 가정을 돕는다거나 환경인식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이러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이런 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지막은요. 사회에 관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사회복지들은 좀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거든요. 사회복지 실천, 행정, 정책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 이런 종류가 정말 많고요.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삼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도 사회복지 영역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는 계속해서 높아지죠.
또 사회가 계속 변하면 변할수록 사회복지도 계속 변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꿈꾸는 여러분은 이 변하는 우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회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자주 보셔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요새 뭐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죠. 이 가정들이 뭐 어려움 뭐가 있는지,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데 육아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또 어려움이 많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다문화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국가 정책일 수도 있죠. 사회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뭐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사회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게 우선 전제가 돼야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꿈꾸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사회복지사를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